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마드 정변 TV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네, 김 박사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어떤 또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셨습니까? 네. 네. 요즘 아주 뜨겁다 못해 아주 네. 데일 것 같은 그런 아주 뜨거운 감자 이슈죠. 핫 이슈? KBS TV 수신료에 관한 문제인데 수신료요? 수신료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지금 당장에 일어난 그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있었죠. 맞습니다. 94년도에 이제 통합징수, 이제 전기요금하고 이제 수신료하고 합산 부과해가지고 맞아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죠? 변호사님 그 뭐 대법원까지 가면서 네. 시민단체하고 TV 그 분리고지를 해야 된다는 법원에 소송 그래요. 제기하면서 맞아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정말 이 TV 수신료에 대해서 얘기 좀 보겠습니다. 보따리 좀 풀어보죠. 네. 네. 먼저 그러면 이 방송법 네. 관련된 이 수신료 문제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그 전기 요금하고 수신료는 별개잖아요. 별개죠. 근데 그 KBS에서 이제 공영방송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서 네. 수신료를 걷기 시작했고 네. 94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전기요금하고 전혀 별개로 이제 그 고지서를 발송하고 네. 그 전에는 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제 돈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60년도 초반에는 소고기 한 근 가격이 이제 100원 할 때인데 예. 그 소고기 한 근에 해당하는 그 100원을 부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요. 예.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러네요. 부담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나 TV 안 봐, KBS 안 봐, 이제 이러면서 네. 이제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KBS에서는 골머리가 앓는 거죠. 그래서 예. 생각해낸 게 네. 법에 시행령을 뭐 좀 만들어서 한전이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거기에 살짝 끼워넣어서 같이 부과하면은 안 내면 전기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게 하는 방법을 사실상 꼼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94년도부터 이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러면서 이제 95년도부터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헌법원에서 제기하면서 아주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과연 이게 세금처럼 걷어가는데 이 법률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시행령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분리고지냐 합산고지냐는 사실상 중요한데 그러게요. 이 시행령에 따라서 만든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러네. 쟁점이 많았네요. 생점이 많았어요. 음. 어제 보니까 뭐 방통위에서 뭐 시행령 개정안 착수하면서 네. 거의 되겠죠? 이게 말이에요. 이제 그 분리고지를 하게끔, 음. 그러니까 통합징수를 못하게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인가요? 그걸 개정하려고 해서 그 몇 달 안에 이제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분리고지 이 부분이 네. 사실은 이게 순수한 의도로 이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느냐, 네. 즉 전기료와 고지서를 이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순수한 의도냐, 이제 이런 또 약간의 어떤 그런 높지 않은 시선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전기료하고 이제 통합징수하면서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시청자분들이 나는 KBS 안 보겠다. 라고 하면서 2,500원만 빼고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전기료 2,500원을 안 낸 건지 그렇죠. 아니면 수신료 2,500원 안 낸 건지 그렇죠. 그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전에서는 이제 체납 처분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압박감은 뭐냐면 전기가 단절될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냥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많이들 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향성 자체는 큰 틀에서 보면 맞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이거를 이제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사실은 방송 장악에 대한 의심도 이게 제기가 되고 네. 두 번째 이제 수신료가 상당히 이제 덜 거치게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연간 7천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3천억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 공영방송의 재원이 줄어들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그 강구책을 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그 4천억 원에 상당하는 재원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공론 과정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KBS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분리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곱지 않은 시선이 네. 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SNS에 그 글을 올리면서 김웅 의원, 김웅 의원, 네, 송파울,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네. 그 재점화된 기사를 봤어요. KBS에 근무하는 네. 직원들의 뭐 한 60% 정도가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그리고 그 연봉을 받는 사람 중에 뭐 1,500명인가요? 2,000명 가까이가 그 뭐
소위 말해서 한 일 없다. 뭐 일을 안 한다. 네, 직책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이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KBS가 거기 반박을 하면서 네. 아니야. 뭐 60% 정도가 아니라 네. 한 45% 정도야. 아, 그게 뭐, 한 2,000명 정도 뭐 예를 들면 2,000명 가량이라고 뭐 일을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한 1,500명 정도만 일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게 해명이 오히려 그 해명이 오히려 더 그 국민들의 그 불씨를 키워가면서 그렇군요. 논쟁이 됐던 그 기사가 이제 제가 본 거는 채널 A에서 보도한 저도 얼핏 바인데 보고 왔네요. 그거로 인해서 과연 이제 또 재점화된 거죠. 수신료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뭐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2,500원짜리 커피가 없을 정도로 요즘 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국민의 불신을 그 한 몸에 받으면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뭐 큰 방향성에 있어서 맞다고 하더라도 그 공영방송의 재원이 그렇게 빵꾸 가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론 과정은 원래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KBS를 돕는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뭐 방만한 경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정기료하고 통합 징수하는 이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을 고치려는 그 노력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더 올린다고 했었어요. 시청률? 네, 시청률 올린다고 이건 시도가 있었죠. 아니 수신료는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전기료하고 통합 징수한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근대적 방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노력을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국민들도 아이고 뭐 방향을 맞으니까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들 뭐 그렇게 의심은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별로 힘을 안 실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KBS는 사면 초과의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이 분리 징수가 되면 전기료하고 이제 네, 수신료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죠. 별도 나가야죠. 그럼 전기료는 뭐 당연히 내야죠. 네. 수신료는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신료를 안 냈을 때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조세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는 이게 뭐 특별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세는 아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방송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규율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조세는 아니지만 그 조세 국세의 예에 의해서 수신료를 안 냈을 때 국세 체납 처분에 유사하게 해가지고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이제 방송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무섭네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안 냈을 때 고지하고 안 내면 압류해서 매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없으면 이제 결선 처리를까지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상당히 거예요. 무서운데 2,500원 가지고 그렇게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서 징수한 게가 있었나요? 94년 전 얘기겠죠. 94년 전에는 저도 조사가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사례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KBS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국세 체납의 예에 의하게끔 방송법에 됐다라는 건 반대로 뭘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공영방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법에 이게 수신료 안 냈을 때 국세 체납의 예에 의해서 이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공영방송 지금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사장이 바뀌고 네. 또 그 인사도 싹 불갈이 되고 네. 그리고 정치권의 의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방송 내용도 좀 편향될 수가 있고 네. 또한 쪽에 계신 분들도 더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치권 사람들하고 일부러 만나서 힘을 좀 실어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손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과연 공영 즉 국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으로 운영하는 그 방송이라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아마 안타까운 측면이 많았죠 그동안. 사실 그 TV 수상기라고 이제 법에는 방송법은 TV 수상기라고 표현하면서 수상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전부 수신료를 이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상기가 있어야만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분리했을 때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당연해야죠. 제가 듣기로는 현재 그 수신료를 부과하는 그 기준이 전기 요금이 40kW 이상인 경우에 이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근데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이제 일일이 집에 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40kW가 이상일 경우에는 TV가 있다라고 간주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불 절차도 복잡하고 환불 주체가 KBS인지 한전인지 굉장히 그 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이 분리고지가 되면 분리고지가 되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분리고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그 수신료를 거둘지를 KBS가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도 좀 주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고 뭐 그 이웃 나라인 그 일본에서는 NHK가 거들어 다니라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네. 분리 징수하니까 그런 예도 좀
그 공부하면서 이제 수신료를 잘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정권이 너무 밀어붙여요. 또 뭐 그런 시간도 안 주고 뭐 방법도 안 주고 이 절차상 문제도 사실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방통위원장이 한상혁 씨였잖아요. 네. 그 이제 면직해가지고 예. 면직이 됐는데 사실 그 역대 KBS 사장들에 대한 그런 면직이 법원에 가서 최종 판단을 보면은 대부분 면직 사유가 없는 걸로 판명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그 뭐 TV조선 관련된 그 점수 평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면직을 했는데 면직하는 바람에 지금 원래 방통위원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5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상현 방송통신위원장 한 명 그렇게 없고 또 한 명은 이제 임기가 다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위원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인가를 안 해가지고 없고 그 3명이란 말이에요. 3명 중 2사람은 이제 그 여당 측, 한 사람은 야당 측 인물인데 이 3명이 지금 이 KBS 수신료 분리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세 사람이 이제 그 의결한 건데 당연히 여당 2명은 찬성하고 야당 1명은 반대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게 돼버리면 가처분 그 결과도 뭐 곧 나온다고 하죠. 집행정지죠. 예.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4명이 의결했어야 될 거를 3명이 의결해서 2명 과반수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정당성이 지금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그렇죠. 예, 절차적인 하자죠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혼란을 지금 벌써 예정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 하는 얘기가 그 KBS하고 한전하고 계약이 돼 있다고. 예. 그러면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네.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곧바로 이 분리징수는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방송법 시행령 개정해서 시행되는 데는 뭐 하반기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KBS하고 한전하고 체결한 계약의 그 효력은 아마 내년 말까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시행령의 시행을 늦출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총선 뒤로 늦춘다든지. 총선 얘기가 결국은 나오네요. 그렇죠. 방송 장악이라는 지금 의심을 이 정권이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네. 뭐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시키고, 네. 뭐 KBS 지금 수신료 하고 YTN도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YTN도요? 예. 그렇죠.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나요 거기도? 예. TBS도 뭐 당이 바뀌면서 또 그러게 말입니다. 참 말이 방송국 이 언론에 대한 말이 많은데 예. 뭐 사실 그 어느 편향에 서서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국민들에게 정말 그 피해가 가지 않는 게 가장 최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들이든 간에 공영방송이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그 권력이나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 편향되지 않는 되도록 공정한 뭐 완벽은 안 되겠지만 그런 방송이 국민들한테 하나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권도 그걸 못하게 막았고 또 KBS 스스로도 자정을 못했고 피해는 국민들이 계속 입어온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공영방송이 KBS라는 공영방송이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가 다른 데 하도 많잖아요.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그 케이블 이런 데 하도 많으니까 KBS에서 콘텐츠를 잘 이제 보는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광고를 하던데 그렇죠. 중간 광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중간 광고죠. 그죠. 중간 광고죠. 그러니까 광고는 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쳐도 뭐 수신료만 가지고 다 재원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수신료만 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근데 자꾸 광고비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죠? 그러면 광고비 비중이 늘어나는 건 결국 광고주한테 또 종속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중간 광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뭐 중간 광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중간 광고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청자들은 보는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을 제공하고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국민들로부터.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이게 언제까지 KBS가 정말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은.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뭐 소송 참여하시면서 네. 그 당시 뭐 열심히 진짜 법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소송하셨는데 네. 그때와 지금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소송을 하면서 참 어려웠었는데 그 소위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할까요? 네, 소회가 있다면 그때 수신료 분리고지 소송을 하게 된 게 사실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어요. 그때 그 어느 언론사에서도 사실 제대로 방송 보도를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뭐 특히 이제 공영방송도 더군다나 그랬기 때문에 그 공영방송 내부에 계신 분들도 많이 화가 나신 분도 계셨지만 사실 국민들이 더 화가 났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불리고지 소송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많이 실망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뭐 법원에 대해서도 실망을 많이 했고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그 거부 처분, 그러니까 불리고지 해달라는 거부 처분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서 했다. 법원의 판결 이유에 써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소송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어디까지가 정치적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좀 실망을 했죠. 이런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구나.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 결국 방향성은 맞았지만 지금 이제 이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들어요. 방향성은 맞지만 이게 또 방송 장악 의도도 있는 것이고. 네. 참.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밀어붙이면 또 안 될 것도 같고.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곧 신경 순식간에 개정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해서 언론도 보고 하면서 저희도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는 사실 이제 그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진심인 것 같아요. 뭐 사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그만두겠다. 맞아요. 그러면 대전에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불리고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게 사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총선이 지나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그때부터 그건 또 진심이었던 마음이 아니 뭐 굳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바뀐다 이 얘기죠. 이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게 바뀌는 게 이게 권력입니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씁쓸하죠. 오늘 방송 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좀 재밌게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또 너무 진지해서. 근데 이 나비 넥타이는 뭐죠? 저희가 진지하신 겁니까, 방송의 좀 퀄리티를 좀 네. 이 외향적인 것도 좀 높이려고 제가 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외모도 좀 아주 중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해도 네. 화사하게 남자 둘이 진행한다고 너무 칙칙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네, 있어서 조금 이제 그 포인트를 주려고 이제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노력하시죠 그러면. 네.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방송 마무리할까요? 네, 김 박사님 이번에는 핫 이슈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많은 핫 이슈로 국민들이 가져왔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로 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네. 또 뭐 재밌는 핫 이슈나 네. 그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게 계속 밀려 있습니다. 빨리 방송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노마드 정변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때까지 안녕. 안녕. 안녕.